안녕하세요. 두목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듣게 되는지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소리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하고요. 그게 음파가 돼서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을 진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동에 따라서 음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음의 성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소리의 세기는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이 소리의 세기는 진폭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납니다. 아래 큰 소리와 작은 소리, 진폭의 차이 보이시나요? 큰 소리가 훨씬 위아래로 크게 진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소리의 높이, 음고라고 합니다. 소리의 높이는 헤르츠를 단위로 씁니다. 이 소리의 높이는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가 납니다. 아래에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진동 차이 보이시나요? 높은 소리가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음색이라고 하는 소리의 맵시입니다. 파형에 의해 결정돼요.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 이게 소리의 파형인데요. 진동수와 진폭이 같아도 파형이 다르면 다른 소리로 들립니다. 이건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사람 목소리도 고유한 음색을 가지고 있고요. 악기도 저마다의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동하는 모양,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음색이 달라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동에 따라서 음의 성질을 구별할 수 있는데요. 음의 성질 4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샘여림이에요. 진폭의 크기에 따라 결정됐죠. 단위는 데시벨이었고요. 진폭이 큰 음은 세고 작은 음은 여린 음이었습니다. 음고 피치라고 하고요. 음의 높고 낮음, 단위는 헤르츠를 썼어요. 진동수가 많을 때는 높은 소리, 진동수가 적을 때는 낮은 소리가 난다 살펴봤었고요. 음색, 진동의 형태, 진동의 모양인 파형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파형은 배음의 포함 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배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른음들은 복합파형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샘여림, 음고, 음색 뿐만 아니라 장단이라고 하는 음의 성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장단은 진동이 계속되는 시간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 진동이 계속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계속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장단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가 길다, 소리가 짧다 라는 길고 짧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동이 계속되는 시간이 길다 라고 하면 그 음은 긴 음일 거고요. 진동이 계속되는 시간이 짧다 라고 하면 그 음은 짧은 음이 됩니다. 그래서 샘여림, 음고, 음색, 장단 이렇게 4가지의 음의 성질을 우리가 진동을 통해서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악을 구성하는 7가지 요소로 첫 번째, 리듬이 있습니다. 샘여림이 있는 긴 음과 짧은 음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 산토끼토끼야, 산토끼 악보를 한번 보세요. 한 마디는 4분음표 2개가 모여있는 두박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토끼토끼야를 보면요. 4분음표 하나, 8분음표 2개, 8분음표 2개, 4분음표 하나로 2마디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마디를 보시면 한박, 반박, 반박으로 되어 있어요. 4분음표를 딴이라고 하고 8분음표를 따라고 읽었을 때 산토끼, 이 첫 번째 마디는 딴, 따따로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디는요, 따따딴이죠. 연결해 볼게요. 딴, 따따, 따따딴. 이게 리듬이에요. 긴 음과 짧은 음이 흘러가는 이런 거를 리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요. 음악의 구성 요소, 가락이 있습니다. 이 가락은요, 방금 딴, 따따, 따따딴 이렇게 만들었던 리듬이 있는 높고 낮은 음의 흐름이에요. 산토끼토끼야를 가락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솔, 미미, 솔, 미, 도가 됩니다. 딴, 따따, 따따딴인 리듬에서 높낮이를 줬더니 딴, 따따, 따따딴 솔, 미미, 솔, 미, 도 하는 가락이 됐습니다. 음악의 구성 요소 세 번째, 화성입니다.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음의 흐름이에요. 아래 나오는 그림 보세요. 1도 화음부터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다시 1도까지 화음이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이 화음을 1도, 4도, 5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울린다 라고 하는 거를 화성이라고 합니다.
한 토끼 토끼야 그다음 G 코드. 어디를 다시 C 코드. 가느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자, 얘는 화성이죠. 이렇게 화음이 1도 화음, 5도 화음, 1도 화음, C 코드, G 코드, C 코드 이렇게 울리는 흐름을 화성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형식이에요. 음악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방식이고요. 어떻게 생겨먹었니? 이게 형식입니다. 그래서 소나타 형식, 변주곡 형식, 론도 형식. 이거는 그 곡이 어떤 틀에 맞춰서 작곡이 됐느냐, 어떤 모양새로 생겼느냐가 형식입니다. 다섯 번째, 샘여림이에요. 소리의 크고 작은 정도예요. 샘여림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래 보시면 아주 여리게 피아니시모, 여리게 피아노, 조금 여리게 메조 피아노, 조금 세게 메조 포르테, 세게 포르테, 아주 세게 포르테시모 이렇게 갑니다. 빠르기는요, 악곡의 느리고 빠른 정도를 말합니다. 아주 느리게 연주하는 라르고 렌토 아다지오에서 안단테는 느리게, 조금 느리게 연주하는 안단티노, 보통 빠르기의 모데라토, 조금 빠르게인 알레그레토, 빠르게 연주하는 알레그로, 아주 빠르게 연주하는 프레스토와 비바체까지 악곡의 느리고 빠른 정도를 나타내는 빠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색, 음원의 크기, 모양, 재료에 의한 소리의 변화인데요. 이 음색은 타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고 사람의 지문과도 같이 사람 목소리도 각각 고유한 컬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샘여림, 빠르기, 음색까지 음악의 7가지 구성 요소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음악의 형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곡이에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일정한 질서에 의해 창작하는 것. 두 번째, 연주는요, 이 작곡된 음악을 연주하는 재창조 행위예요. 그래서 작곡가가 이러한 의도로 곡을 썼지만 연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출했느냐에 따라서 재창조할 수 있는 창작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흥 연주 시에는 작곡과 연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감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거죠. 연주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적인 의미와 느낌을 공감하고 평가하는 내면적인 활동을 감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악에는 작곡, 연주, 감상의 3가지 형태가 있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이러한 3가지 형태의 음악 활동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럼 퀴즈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소리의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맞아요. 5번 진동, 단위였습니다. 음악의 7가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렇죠? 창작이었습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공기의 진동은 이것이 되어 공기를 통해서 사람의 청각기관에 도달하고 중추신경의 작용에 의해 비로소 음을 우리가 감지하게 됐어요. 이것은? 그렇죠? 음파, 사운드 웨이브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설명이 가리키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배음을 포함하지 않는 단진동만의 악기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으며 소리굽쇠의 소리나 라디오에서 15를 알리는 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순음이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을 텐데 기초 음악이론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활기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